Good evening. We're here to present the Oscar for costume design. And there is no one in this room more qualified than the two of us, or just me. Leave the character behind him. Hi, Meryl. I I love you. you. Why doesn't she have her cappuccino? Did you get her cappuccino? I thought you were going to get it. Look how she's smiling as though it doesn't bother her. Such a good actress. We'll get it for you after this. 사람들은 에밀리 블런트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2006년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잇는다. 날카롭게 굴고 유행에 집착하고 파리행 비행기 티켓을 빼앗긴 그 조연. 그런데 그 조연은 지금 할리우드에서 가장 바쁜 여배우 중 한 명이 됐습니다. 스필버그가 직접 전화를 걸었고 크리스토퍼 놀란이 손을 내밀었으며 남편이 만든 영화 한 편으로 세상 전체가 그녀를 다시 봤습니다. 대체 이 조연은 어떻게 중심이 됐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런던 외곽의 한 초등학교 교실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에밀리 블런트는 어릴 때 말을 더듬었습니다. 단순한 수줍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름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했죠. 나는 말하고 싶었다.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다. 6살 무렵부터 시작됐고 11~12살이 됐을 때는 가장 심각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발표를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는 게 두려웠고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일조차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밀리라는 자기 이름 자체가 지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선생님이 권했습니다. 연극을 해보라고. 말도 못하는 아이한테 연극이라니. 그래도 에밀리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다른 인물의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한 그 순간 더듬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아 입을 다물었던 소녀가 이날 이후로 목소리로 살아가는 직업을 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에밀리의 커리어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10대의 영국 TV 드라마로 데뷔했고 20대 초반에 골든글로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악마는 프라다를 잇는다에 캐스팅됐죠. 영화는 대흥행했습니다. 메릴 스트립은 골든글로브를 받았고 앤 해서웨이는 스타가 됐습니다. 에밀리 블런트는 화제가 됐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조연이 잘 어울리는 배우, 날카로운 역할이 딱이다. 그 이미지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에밀리의 사생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05년 에밀리는 한 공연장 백스테이지에서 캐나다 출신의 팝 가수를 만났습니다. 마이클 부블레였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에밀리는 공연장에서 그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했고 부블레는 스크린에서 그녀를 볼 때마다 다시 사랑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불쾌한 사진 한 장이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여자의 침대에 있는 부블레의 사진이었죠. 불륜 의혹이 터진 겁니다. 이듬해인 2008년 두 사람은 결별을 발표했습니다. 에밀리는 이 일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억지로 질문을 받았을 때 복잡하다, 절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고만 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면서요. 반면 부블레는 한참 뒤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쁜 남자였습니다. 여자들의 마음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 대가를 받았고 충분히 아팠습니다. 에밀리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고백이 모든 걸 설명해버린 셈이었습니다. 사랑도 커리어도. 이 시기 에밀리에게는 둘 다 뚜렷한 중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그녀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2014년 엣지 오브 투모로우, 감독 더그 리만, 주연 톰 크루즈. 에밀리에게 리타 브라타스키 역할이 들어왔습니다. 전장에서 가장 두려운 병사, 전투 기술을 가르치는 교관,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의지하는 여자. 당시 할리우드에서 여배우에게 이 정도 액션 역할이 돌아오는 건 흔치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촬영이 시작되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85파운드, 약 38kg짜리 전투 수트를 처음 입었을 때 에밀리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톰 크루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만 울어요. 할 수 있잖아요. 에밀리는 웃으면서 이 에피소드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러고는 해냈어요. 영화는 전 세계 3억 7천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흥행 성적도 성적이었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처음으로 에밀리 블런트에게 액션 배우라는 소식어를 붙여줬습니다. 조연 이미지에 갇혀있던 그녀가 처음으로 장르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8년 남편 존 크레신스키가 시나리오 한 편을 건넸습니다. 소리를 내면 죽는 세계, 말 한마디가 생사를 가르는 이야기, A Quiet Place. 이 영화에서 에밀리가 연기해야 했던 가장 힘든 장면은 전투도 감정 폭발도 아니었습니다. 임신한 채로 혼자 욕조 안에서 소리를 내지 않고 아이를 낳는 장면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산의 고통을, 비명을 지르고 싶은데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을, 그걸 아무 대사 없이 얼굴 하나로만 표현해야 한다는 걸. 그 장면에서 에밀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을 더듬었던 소녀가 이번엔 침묵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이 안 나와서 온몸으로 표현해야 했던 그 기억이 이 장면을 가능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영화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세상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에밀리 블런트의 영화다. 그리고 2023년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펜하이머, 킬리언 머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맷 데이먼, 남성 배우들로 가득 찬 3시간짜리 대서사였습니다. 에밀리는 핵 물리학자의 아내 캐서린 오펜하이머를 맡았습니다. 스크린 타임이 긴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에밀리 본인도 이 캐릭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녀는 다리미판 앞에서 낭비된 천재였다. 그러나 그녀가 등장하는 모든 장면에는 이상한 무게가 실렸습니다. 특히 청문회 장면, 검사의 질문을 받으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던 그 순간, 에밀리는 그 표현, 마음에 안 든다는 한마디로 법정의 공기 전체를 바꿔 버렸습니다. 킬리언 머피는 이 장면의 성공을 에밀리 덕분이라고 여러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영화가 끝난 뒤 평론가들이 공통으로 한 말이 있었습니다. 분량에 비해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인물, 오스카 후보에 올랐습니다.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애였다면 수상이었다.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리고 지금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가 2026년 개봉합니다. 에밀리 찰트는 이번엔 조연이 아닙니다. 미란다 프리스틀리와 맞서는 라이벌 임원으로 돌아옵니다. 2006년에 화면 한쪽에 서 있던 조연이 2026년엔 이야기의 맞수가 됐습니다. 캐릭터의 성장이 배우의 성장과 정확히 겹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신작 디스클로저 베이에서 에밀리는 주연입니다. 스필버그가 직접 개발한 오리지널 스토리에 그녀를 중심에 놓았습니다. 2026년 6월 아이맥스 개봉 예정입니다. 조연으로 기억됐던 배우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스크린이 건네졌습니다. 2025년 누군가가 에밀리에게 AI 배우 소식을 전했습니다. 에밀리는 AI로 만들어진 배우의 사진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망했다. 정말 무섭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인간적인 연결을 빼앗지 말아달라. 말을 더듬었던 소녀가 간신히 찾아낸 것. 그건 단순히 배우라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야만 말이 나왔던 그 경험. 그 안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그 순간. 그 기억이 지금까지 에밀리를 버티게 해온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말을 더듬었고 사랑에 상처받았고 조연으로 분류되고 오스카가 비켜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논란도, 폭로도, 소동도 없었습니다. 그냥 작품으로 왔고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사라진 건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조연으로 보던 우리의 시선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상 에밀리 블런트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